여러분, 어느새 제가 내년이면 7년차 PPT 디자이너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은 PPT 튜터로 활동하면서 정말 다양한 PPT를 접하고 있는데요. 꽤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제작한 PPT를 보면서 PPT에서 많이 하는 실수들을 몇 가지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실수들을 좀 짚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것만 잘 적용해도 PPT 퀄리티가 훨씬 더 올라갈 테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첫 번째 실수는 이미지를 그냥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어학원의 학부모 설명회에 활용된 PPT예요. 리디자인을 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물고기가 코이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가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최대로 클 수 있는 크기가 달라진대요. 작은 어항에서 자라면 5에서 8cm까지밖에 못 자라지만 강물에서 자라면 120cm가 넘게 큰다고 합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슬라이드예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였는데 저는 마지막 메시지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조금 아쉽죠. 이렇게 크기가 다른 이미지를 막 복잡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삽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디자인을 해볼게요. 일단 코이 물고기의 이미지를 좀 고화질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넣어야 할 때 어떤 식으로 넣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꽉 차게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여백을 애매하게 남기고 넣는 것보다 슬라이드에 꽉 차게 삽입을 해주었을 때 조금 더 깔끔한 느낌도 들고 텍스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를 배치하기에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 새 이미지도 슬라이드에 꽉 차게 넣어줄 건데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삽입해서 도형을 클릭해서 사각형을 하나 삽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삽입을 해주고 우클릭해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 주시고 선은 없음으로 클릭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도형을 복제를 해줄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쭉 해서 수평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의 끝에 맞춰서 도형을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복제를 해서 끝에 맞춰서 배치를 해줄게요. 이 도형 3개를 복수 선택해준 다음에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화를 해주고 이 슬라이드 크기에 딱 맞도록 늘려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드에 꽉 차게 3개의 사각형이 삽입이 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사각형은 그룹 해제를 해주고 이미지는 맨 뒤로 한번 보내줄게요. 이 이미지를 이 사각형의 크기에 맞춰서 잘라줄 거예요. 일단은 이미지의 크기를 충분히 늘려준 다음에 이 사각형의 투명도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야 이 도형 뒤편으로 이미지가 은은하게 보이면서 어떤 식으로 잘리는지 가늠을 할 수 있겠죠. 이 이미지를 누르고 사각형을 눌러주고 상단의 도형 서식, 도형 병합, 교차를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도형의 모양에 맞춰서 잘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가지고 올게요. 크기를 좀 충분하게 늘려주시고 맨 뒤로 보내주겠습니다. 위치나 크기를 잘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 이미지를 누르고 두 번째 도형을 눌러주고 도형 서식, 도형 병합, 교차를 눌러주면 이렇게 두 번째 이미지도 잘리게 됩니다. 세 번째 이미지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넘길 때 이 이미지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강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이 슬라이드를 2번 복제를 해서 똑같은 슬라이드를 3개 만들어줄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이 이미지가 강조가 되어야겠죠. 사각형을 삽입해주고 강조하지 않을 이미지 위에 더 씌워준 다음에 선은 없음으로 클릭해주고 검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투명도를 한 40% 정도로 적용을 해줄게요. 두 이미지의 채도를 아예 0으로 만들어서 존재감을 더 줄여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이 두 번째 이미지가 강조가 되어야겠죠. 첫 번째와 세 번째 이미지의 채도를 0으로 바꿔주고 이 두 이미지 위에 사각형을 더 씌워줘야겠죠. 앞에서 삽입해준 도형을 가지고 온 다음에 첫 번째 이미지 위에 더 씌워주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수평 복제해서 세 번째 이미지 위에도 더 씌워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복수 선택해준 다음에 상단의 전환 효과에서 밝기 변화를 적용을 해주고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냥 이미지를 넣어줄 때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세련되게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 슬라이드에 삽입해야 할 때 도형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리디자인한 슬라이드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미지의 모양이 워낙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냥 넣으면 조금 어수선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같은 크기, 같은 서식의 도형 안에 이미지를 넣어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로고를 넣을 때도 활용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PPT를 만들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로고를 삽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로고를 삽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형을 활용해서 넣어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은근히 로고를 찾을 때 이 배경이 없는 로고를 찾는 게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은근하게 뒤에 배경이 보이는 게 조금 신경 쓰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도형을 활용하면 손쉽게 좀 더 깔끔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PPT에 이미지를 삽입하실 때 원본의 이미지를 아무런 가공 없이 그냥 삽입하기보다는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꽉 차게 넣거나 여러 개의 이미지를 삽입해야 할 때는 도형을 활용해서 조금 더 정돈된 느낌으로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틀을 잡지 않고 디자인을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허허벌판의 상태에서 디자인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요소들을 아무렇게나 배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깔끔하고 일관된 디자인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하시기 전에 항상 틀을 먼저 잡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목이나 소제목 아니면 로고 같이 슬라이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디에 배치할지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 요소들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고 일관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도 보시면 본문 슬라이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제목, 로고, 그리고 소제목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었어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요소들을 배치를 해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경우에도 지금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첫 번째, 세 번째 요소를 배치해주고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줘서 깔끔하게 넣어주었지만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30장, 40장이 넘는 슬라이드마다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면은 아무래도 PPT를 만드는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고 디자인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이드라인을 지정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으니까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틀을 좀 잡아주었으면 도형을 활용해서 본문이 들어갈 공간과 배경을 구분을 해주시면 밋밋한 느낌을 개선할 수도 있고 좀 더 안정감 있는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도 보시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도형을 삽입해서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도형의 크기나 위치를 깊게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삽입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도형이 PPT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디자인하실 때 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는 강조하고 싶은 영역에 빨간색만 냅다 활용. 빨간색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빨간색 저도 물론 좋아하는 색이지만 튀는 색이다 보니까 잘못 활용하면 전체적인 디자인이랑 좀 어우러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을 활용해서 강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세련되게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텍스트의 서식을 바꿔서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빨간색을 활용해서 강조를 하기보다는 텍스트의 굵기를 굵게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PPT에 쓸 폰트를 고를 때 굵기가 다양한 폰트 패밀리를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죠. 다양한 굵기의 폰트를 활용했을 때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수 있고 내용의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색을 좀 더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 PPT를 만들 때 이 PPT에서 활용할 색을 미리 지정을 해주잖아요. 두 개의 색만 잘 지정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색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굵은 글꼴을 활용해주고 색만 좀 달리 적용을 해줘도 충분히 강조가 되죠.
도형을 활용해서 강조를 할 때도 너무 튀는 빨간색보다는 미리 지정해준 포인트 컬러, 이 주황색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놓은 것처럼 강조를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사각형을 삽입해준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선은 없음 클릭해주시고 미리 지정해준 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투명도를 좀 넉넉하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80%로 적용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 텍스트를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복제를 해주고 이렇게 텍스트 크기에 맞춰서 도형의 크기를 조절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본문의 내용도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으면 본문에 있는 도형은 이렇게 회색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강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도형을 활용해서 특정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뭔가를 더해주는 것도 좋지만 강조하지 않을 부분에서 뭔가를 빼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텍스트에서 아래쪽 문구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으면 이 부분의 굵기를 더 두껍게 해주거나 아니면 뭐 색을 더해주거나 크기를 키워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강조하지 않을 부분의 굵기를 조금 더 얇은 글꼴로 바꿔주거나 이 색을 조금 더 연한 회색으로 바꿔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아래의 텍스트가 강조되게끔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빨간색을 활용하지 않아도 특정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PPT를 제작할 때 많이 하는 실수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이런 실수들을 정말 똑같이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들 잘 적용해서 실수는 좀 줄이고 훨씬 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미지를 넣을 때 그냥 넣는 것보다는 슬라이드에 꽉 채워서 넣으면 깔끔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텍스트를 비롯한 다른 요소들을 배치하기에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한 슬라이드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넣어야 할 때 도형을 활용하면 좀 더 깔끔하게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PPT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슬라이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정하시고 그 요소들을 기준으로 틀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강조할 때는 빨간색만 활용하기보다는 텍스트를 굵은 글꼴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미리 지정해둔 컬러를 활용해서 강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강조하지 않는 부분의 굵기나 컬러를 덜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훨씬 더 깔끔하고 정돈된 PPT를 제작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디자인 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